자, 이번 장부터는 배열을 할 건데요.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배열이라는 변수 하나 선언해 주시고요. 10, 20, 30, 4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document write 배열에 문자열에서 했던 것처럼 0번째를 제가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0번째가 이 10이에요. 자, 그리고 document write br 태그 하나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배열의 첫 번째 것을 내가 출력하겠다. 그러면 20을 출력을 합니다.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Ctrl Shift Q 10과 20이 출력이 됐죠. 문자열에서 했던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는 게 가능하거든요. 여기 50까지로 만들어 주고요. 배열에서 제가 슬라이스 할 거예요. 그런데 3개를 슬라이스 하겠다 라고 하면 40, 50이 출력이 되죠. 0번째부터 3번째까지 슬라이스를 하겠다. 저장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시켜보시면 10, 20, 30이 출력이 되죠. 0, 1, 2, 3인데 이거 전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면 이렇게 슬라이싱이 되겠죠. 자, 20, 30, 40이요. 그리고 어떤 값을 꺼내고 싶을 때는 팝이라는 애를 사용합니다. 팝 저장하고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F4 누르면 50이 출력이 됐죠. 얘는 뭐냐면 50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반환형, 우리가 함수에서 배웠었던 return 값이 50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열을 다시 출력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50이 빠져 있겠죠. 이렇게 하면 50이 빠져 있는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열에 푸시를 해줄 건데요. 이번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1000이라는 값을 푸시해 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배열을 출력하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저장하시고 누르면 1000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배열점 찍고 조인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느낌표 2개를 넣어 볼게요. 저장하시고 실행시켜 보시면 느낌표 2개가 중간중간에 들어간 값으로 이 친구는 지금 스트링이거든요. 스트링으로 반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솔트와 리버스를 할 건데요. 솔트 리버스입니다. 1000원 지어주고요. 일단은 요거는 주석 처리할게요. 그리고 배열을 다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리플래시를 해보시면 10, 1000, 20, 30, 40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0 다음에 20, 30, 40, 100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정렬은요, 얘네들을 문자열로 보고 나서 정렬하거든요. 사전식으로 정렬을 해요. 그러니까 1이 앞에 있죠. 1이 앞에 있고 2, 3, 4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렬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식 정렬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리버스도 사전식으로 역순이에요. 역정렬은 아닙니다. 정렬하는 애는 아니에요. 역순으로 바꿔주는 애죠.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한번 살펴봤고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Ctrl N, Ctrl S, 010.html 느낌표 탭 해주시고요. Shift Delete 누르면 한 줄씩 지워져요. 저는 오브젝트를 좀 할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var person이라는 변수를 선언할 거고요. 이 person 안에 또 name이 있고요. age가 있고 meridi가 있어요. 그리고 이 name 안에 first name이 있고 last name이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document write br 태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넣고요. 그리고 person의 우선 name입니다. 저장하시고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010 오브젝트로만 출력이 되거든요. 조금 더 한 뎁스를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name이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준이라고 출력이 됐죠. 이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변수명 뒤에 이렇게 대괄호하고 있으면 이게 뭐였어요? 인덱스였죠. 여기서는 여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first name에 접근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준이 출력이 됐고요. 이를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사하셔서 밑에다가 넣으시고 얘를 last name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자, age를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ge. 자, 나머지는 지우고요.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출력하면 10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person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죠? name, age, merid는 한 라인에 있는 거고 first name과 last name이 name에 속한 거니까 얘는 하나만 써도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는 뭐 배열, 문자열, 숫자, 함수 등을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 정보를 관리할 때도 좋고요. 또 게시판에 게시물 같은 걸 작성할 때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f문을 한번 해볼게요. Ctrl N, Ctrl S, 011.html 느낌표 탭, 나머지는 지워주시고요. 스크립트. 자, 이번엔 if문을 할 건데요. if true 라고 한다면 document write hello world 저장하시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hello world라고 출력을 했죠. 자, 이게 여기에 있는 조건이 true라면 얘를 실행하고요. 여기 있는 조건이 만약에 성립하지 않으면 false라면 뒤에 걸 실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리플레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없어졌죠. 예를 들어서 var a를 할 건데 a가 10이다. a가 11보다 작다. 얘는 true죠.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hello world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true라고 넣었죠. 이렇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요, else문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document 얘는 if라고 출력을 하고 얘는 else라고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실행시켜 보시면 얘가 true잖아요. 그럼 얘는 실행을 안 해요. 다시 if라고 출력이 되죠. 그리고 얘가 false일 경우에는 얘가 출력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이니까요. 근데 중간에 다른 조건들을 줄 수가 있어요. else if라는 애인데요, 똑같이 조건을 주고 얘는 else if 1이라고 하겠습니다. if 1 저장을 해주시고 얘는 true로 둘게요. 자, 만약에 이게 true라면 근데 false죠. 그럼 넘어가요. else if 만약에 얘가 true라면 true죠.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아니라면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족이 되면 얘도 실행을 안 해요. 그래서 저장하시고 실행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더 둘 수 있거든요. 얘도 true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true라고 둘게요. 얘는 조건을 만족하죠. 얘도 조건을 만족해요. 그럼 둘 다 실행할까요? 아닙니다. else if이기 때문에 얘가 false가 돼야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만 실행을 합니다. 네, 1만 실행을 하죠. 얘가 false가 이렇게 되어야 나머지를 실행을 합니다. 얘도 false여야 else가 실행이 되죠. 이렇게요. if, else if, else if, else 얘는 지금 한 분기거든요. 제가 else if만 따로 떼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else만 따로 떼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if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else if는 세트로 가야죠. 이렇게요. else는 없어도 돼요. if랑 else가 묶여도 됩니다. elif는 없어도 되고요. if, else문의 단점은 뭘까요? 이게 순차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바로 어느 조건으로 바로 가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스위치문을 씁니다. Ctrl Shift S를 눌렀어요. 다른 이름을 저장할게요. 그래서 스위치문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ar a는 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스위치.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케이스 1일 때 얘는 a가 들어갑니다. a에다가 3을 넣었고요. document write 1 2 3 document write 3이 출력이 되겠죠. 케이스가 3이니까요. 여기 a가 지금 3이잖아요. 바로 이동을 해서 얘를 실행시키거든요.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볼게요. 3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죠. 제가 그러면 1이라고 바꿔볼게요. 1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4라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디폴트가 출력이 되죠. 얘가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실행되시는지 바로 아시겠나요? 이거와 이 부분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분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조건이 많을 때는 스위치문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Ctrl N, Ctrl S, 013.html 자, 스크립트를 완성해 놨어요. 여러분 타이핑을 쳐주시고요. 자, 우선 실행시켜 본 다음에 어떻게 실행되는지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하시고요. 013.html이죠. 엔터 쳐주시면 50까지 출력이 됐어요. 얘가 어떻게 출력이 됐냐면 i는 0이에요. 0은 array length는요, 길이를 출력해 주거든요. 5예요. 이렇게 강제로 넣을게요. 5보다 작을 때까지 i++. 그러면 처음에 i는 0이에요. 그리고 계속 돌아갑니다. array 0번째는 10이죠. 플러스 돼요. 그럼 1이죠? 1은 5보다 작나요? 작죠. 그럼 다시 array 1을 출력을 하고요. 이 20이죠. 그리고 또 플러스 돼요. 그럼 2죠. 2는 5보다 작나요? 작죠. 그러면 array 2 하면 30이 출력되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순회가 될까요? 5까지 순회가 되죠. i가 5까지 순회가 되면 탈출을 합니다. 왜냐면 5는 5보다 작지 않잖아요.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입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while문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뭐 동안에이죠. j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줄게요. j는 0. j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자, 이렇게 가로로 묶어줘야 됩니다. document write를 해줄 건데 여기에 j를 그냥 해줄게요. j.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j++를 해줘야 됩니다. 자, 뭐뭐인 동안에 j가 지금 0이죠. 이거 출력하고 br택을 출력한 다음에 j1이 되고 언제까지예요? 10이 될 때까지 하죠. 10은 10보다 작나요? 아니죠. 그럼 탈출합니다. 이 for문과 while문을 사용해서 구구단을 한번 출력해 보세요. 구구단 어떻게 출력할 수 있을까요? for문 안에 for를 넣고
while문 안에 while문을 넣어서 구구단 출력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안 적어줬네요. 자, 이제 약간은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4.html. 자, 변수의 스코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변수를 선언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뭐만 배우셨어요? var 이것만 배우셨죠. 근데 이거 말고도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let도 있고요, const도 있어요. 얘와 얘의 차이점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스크립트 안에요, 지금 바깥에는 i라는 변수를 선언해 놨고 그 안에도 j라는 변수를 선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100을 넣었고요, 1000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보시면 10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i가 5보다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실행이 되고요. 저는 다큐멘트 라이트로 j를 찍어 봤으니까 100이 출력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제가 여기를요 let으로 바꿔 볼게요. 여기도 let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실행을 시켜 보시면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실행이 안 되는 걸까요? 여기다가 let 한 다음에요, k라고 하고요, 만을 넣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얘는 또 실행이 되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var은 기본적으로 펑션 스코프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let과 const는 블럭 스코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블럭이 하나의 블럭. 여기를 지나가면 얘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스크립트 전체로 봐서는 얘는 얘와 같은 블럭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시 j로 바꾸고요. 그러면 const는 어떨까요? 제가 아까 블럭 스코프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const라고 저장하고요. 주로 상수 같은 것을 정의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블럭 스코프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를 const로 바꾸고 key, 얘는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var, 얘는 그러면 어디서 실행이 안 될까요? 펑션이에요. 펑션입니다. 펑션을 실행시키고요, 여기다가 f라고 할게요. 그리고 var var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10만을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f를 한번 호출해 주고요, 그리고 fvar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 실행이 안 되죠. 얘는 함수를 벗어나는 순간 실행이 안 됩니다. 당연히 얘가 밖에 있다면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밖에 있는 변수는 안에서 만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요, 플러스는 i라는 변수가 10만 10이 되어야 정상이겠죠. 여기다가 i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보면 얘는 10만 10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안에서 생성된 거는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S 누르고요, 015.html. 자, 여태까지 우리가 썼던 게 get element by id 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어떠한 속성을 가리키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단일 엘리멘트를 반환하는 함수가 있고요, 2번 복수의 엘리멘트를 반환하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get element by id만 썼었죠. 근데 1번의 경우에는요, document get element by id가 있고요, 그리고 document 점 찍고 쿼리 셀렉터가 있어요. 쿼리 셀렉터 all도 있고요. all은 당연히 복수겠죠. 쿼리 셀렉터. 그리고 복수의 엘리멘트를 반환하는 함수 document get element by name이 있고요. 그리고 document get element class name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document 쿼리 select all이 있죠. 자, 나머지는 다 주석 처리를 하고요. 이것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class name. 자, body에다가 1이라는 클래스, 그리고 1이라는 클래스에 2라는 클래스를 같이 가지고 있고 id가 3인 div, 그리고 1, 2, 그리고 4라는 클래스를 가진 div 각각에다가 hello world를 넣어 놓을게요. hello world, hello world 2, 그다음에 hello world 3. 자, 클래스 네임은 1이라고 잡겠습니다. 얘를 k라고 하고요. 이 k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켜 보시면 hello world, hello world 2, hello world 3 이렇게 나옵니다.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게요. 콘솔에 보시면 HTML collections 3라고 나오죠. 눌러보시면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inner text, 얘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한번 잡아볼게요. 어떻게 잡냐면요, document write k의 0번째죠. 0번째 일단 출력해 볼게요. 리프레시 눌러보시면 그냥 엘리멘트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0번째에서 inner html 이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시켜 보시면
헬로 월드가 뜨죠. 이거 아까 개발자 도구에서 봤던 거죠. 뭐예요? 눌러보시면 원에 inner HTML. 자, inner HTML 여기 헬로 월드 이게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에.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잡아볼까요? 두 번째에서 클래스 네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클래스 네임을 출력하기 위해서 우선 BR 태그 중간에 한번 넣겠습니다. 저희가 클래스 리스트 아까 전에 출력했었는데 이거는 편집됐습니다. BR 태그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요.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죠. 여기서 클래스 네임 1, 2, 4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 리프레시 해보시면 1, 2, 4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클래스를 잡고 뭔가 변경을 시키고 싶다 또는 어떤 텍스트를 넣고 싶다 이럴 때 복수의 엘리멘트를 발현하는 것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당연히 뭐 스타일도 변경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엘리멘트들을 동작시키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016.html을 만들어서 저장했습니다. 느낌표 탭 하시고 좀 다듬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헤딩 1 그리고 id는요 1이라고 줄게요. 탭 누르시고요. 헬로 월드 그리고 밑에다가 스크립트 하나 넣고요. 이 스크립트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 헤딩 1의 텍스트가 바뀌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럼 버튼도 있어야겠죠? 자, 버튼 나머지는 다 지워주시고 눌러 라고 하겠습니다. onClick F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게끔.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펑션을 만들도록 할게요. F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document get element by id로 1이라는 id를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inner html로 바꾸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요. 저장하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Ctrl Shift Q. 저기 헬로 월드라고 나오는데 제가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반갑습니다로 바뀌었죠. 이처럼 HTML 코드에서 뭔가 자바스크립트로 액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걸 복사해서요. 점을 찍고 스타일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로 줄게요. 조금 줄일게요.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 다시 눌렀고요. F5로 새로 고침했고요. 눌러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반갑습니다 하고 빨간색으로 칠해졌죠. 그런데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로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CSS에서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스타일 하고요. 예를 들어서 P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스카이 블루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 P 태그 여기 밑에다가 넣어볼게요. P 헬로 월드. 자,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 대시가 없어지고 C가 대문자로 바뀌었죠. 이렇게요. 대부분의 형태가 이런 형태이고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가 콜론이 아니죠. 등호죠. 그리고 스카이 블루가 문자열 형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걸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똑같은 형태에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 해서 이렇게 긴 문자를 작성하기가 귀찮죠. 또 inner HTML, style background color 이런 실행하는 방법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게 jQuery예요. 17번으로 만들어서 jQuery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으로 만들고요. 자, 17번 파일에서 제가 여기다가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Ctrl/ 주석으로 달아놓을 건데요. jQuery는 엘리먼트를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그리고 선택된 엘리먼트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jQuery를 가져와야 될 건데요. 우선 구글에서 jQuery CDN이라고 쳐주세요. CDN은 라이브러리를 내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 여기서 uncompressed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스크립트 바로 위에 이 스크립트 바로 위에다가 Ctrl V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jQuery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저희가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document get element by id가 있었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달러 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1이라고 쓰는데 이게 id인지 클래스인지 태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샵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id인 것을 알죠. 그래서 id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점을 찍고 원래 inner html인데 그냥 html만 씁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여기다가 반갑습니다 느낌표 4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자, 저장하고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리프레시 한번 누른 다음에 누르면 반갑습니다 하고 느낌표 4개가 떴죠. 하나 더 물결 표시 하나 더 넣어볼게요. 물결 표시 들어가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원이라는 것을 클릭했을 때 펑션을 실행할 건데 이 펑션은 f라는 펑션이다. 그리고 위에서 했었던 거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p 태그에다가 여기 지금 p 태그가 하나 있죠. 헬로월드가 여기다가 반갑습니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에도 아이디를 하나 줄게요. 2라고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를 2로 바꾸면 되죠. 저장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누르면 반갑습니다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Query를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를 알겠죠?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자, 18번은 건너뛰었고요. 19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요약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다가 제가 헬로 월드를요. 아이디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자, 이렇게 뒀고요. 여기는 헤딩 1에 제가 필터 값으로 first를 둘게요. 저장했고요.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반갑습니다로 첫 번째 것만 바뀌었죠. 그리고 마찬가지 원리로 first가 아니고 last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누르면 반갑습니다로 마지막 것만 바뀌었죠. 이런 필터와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를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요. 달러 한 다음에 샵 id 그러면 id만 선택이 됩니다. 복사해서 좀 붙여놓을까요? 여기다가 점 클래스 그러면 클래스만 선택을 하고요. 헤딩 1에 클래스 그러면 헤딩 1에 클래스의 조합이 된 엘리먼트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클래스 2 그리고 샵 id1 그리고 샵 id2가 가능하고요. 이게 가능한지 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 2라고 하고 원도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클래스 1, 2, 3 그리고 id도 하나 넣겠습니다. id 4. 자, 그러면 1하고 3 있는 거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1하고 id 4가 있는 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내려와서 헤딩 1에 1하고 3가 있는 클래스를 선택해서 반갑습니다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했고요. 다시 리플레시 한 다음에 누르면 세 번째 게 변하죠. 그리고 3가 아니고 1하고 id4가 있는 애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플레시를 누른 다음에 누르면 반갑습니다가 첫 번째 것만 선택이 되죠.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면 세 개가 다 바뀝니다. 자, 그래서 필터는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 필터가 있고요, 속성 필터, 차일드 필터, 그리고 컨텐츠 필터. 자주 쓰는 것만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even 그리고 odd, first, last, ends, child 그리고 이렇게도 씁니다. 2에 n. 얘는 두 번째 거를 얘기를 하고요. 얘는 짝수 번째 걸 얘기를 합니다. 많습니다. 자, 여기서 홀수만 한번 해볼게요. 홀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홀수만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0, 1, 2, 3, 4, 5니까 홀수만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20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자, 얘는 first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서 얘는 last 그래서 얘는 텍스트로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마크를 하나씩 해줄게요.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누르면 첫 번째 것은 제대로 반영이 됐죠. 마킹이 됐거든요. 마지막 거는 어떻게 됐어요? 텍스트로만 들어갔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지우고요. 메서드, 속성값 변경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움을 탐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CSS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벤트를 호출할 수도 있죠.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점 텍스트 그리고 점 HTML 그리고 점 bar 그리고 점 hide 그리고 점 show 그리고 점 fade in 그리고 점 fade out. 자, fade in과 fade out만 좀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시고 fade out을 주는데 3초를 줄 거고요. 그리고 fade in을 줄 건데 얘도 역시 3초를 줄 겁니다. 반복하고 싶으면 여기 뒤에다가 계속 점 찍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반복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요. 저장하시고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사라지고 다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액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N, 컨트롤 S. 이번에는 좀 약간 실전 프로젝트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html 라고 하고요. 느낌표 탭,
자, 테이블을 하나 넣을 거예요. 저희가 어떤 화면을 만들 거냐면 여러분들은 관리자고 여러분들이 관리자 화면에서 여러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창을 만들길 원해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하나 넣고요. 테이블 로우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테이블 데이터를 5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6개 넣을게요. 탭 눌러주시고요. 이런 형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T 헤드로 얘를 묶어줄 수도 있지만 T 바디만 넣을게요. T 바디.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어야 될지는 일단은 유저 데이터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저 데이터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JSON 제너레이터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JSON 제너레이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리셋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생성해주는 애들이거든요.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저는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울게요. 인덱스도 필요 없고, 네, 사진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 컬러 네임, 젠더, 그리고 컴퍼니, 이메일. 자, 이 정도 다 지우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지울게요. 마지막 컴마까지 지워주면 이런 식으로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7개로 만들어 줄게요. 제너레이트. 자, 제가 지금 확대를 한 상태에서 좀 깨지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그리고 이 파일에서 td는 하나 더 해주기로 했죠. td. 자, 그리고 컨트롤 N, 컨트롤 S. 얘는 user.js라는 파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했고요. 변수 하나 선언해 줄 건데 user라고 선언해 줄게요. 얘는 이렇게 컨트롤 V 눌렀어요. 이렇게 가져온 상태예요. 그럼 유저의 첫 번째 값은 얘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값은 얘가 되겠죠. 첫 번째 값의 id 값은 얘가 될 거예요. 우리가 오브젝트 했었죠. 리스트 안에 오브젝트가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고요. 같은 폴더 내에 있으니까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다 가져올게요. 우선은 이렇게 가져와서 입력을 여기다가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id, age, eye color, 그리고 name, gender,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폰. 자, 밑에 건 지우고요.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쟤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 하고요. src, 얘는 user.js를 불러와라. 그리고 밑에 스크립트를 하나 더 두고요.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작성할 건데 jQuery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jQuery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uncompressed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고요. 자, jQuery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여기다 뿌려주는 작업들을 좀 해볼게요. 그래도 테이블에 좀 형태를 갖춰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테이블 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테이블 로우,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 헤딩은 볼더를 줄 건데 솔리드에 1픽셀에 블랙으로 주겠다. 그리고 볼더 컬랩스는 컬래스. 그래서 충돌되는 것들은 하나로 만들어주겠다. 테이블 헤딩은요, 넓이를 지정해 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버튼을 딱 누르면 얘네들이 쭉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깔끔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스를 15 뷰포스 15 뷰포스 위스로 줄 겁니다. 그러면 90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테이블 데이터이기 때문에 테이블 헤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지우고 헤딩 바꿔주면 다 바뀌었죠.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여기다가 t헤ad 넣어줄게요. 그리고 tfoot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에서 저희가 불러온 데이터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어펜드에서요, 테이블 로우를 넣었고요. 그리고 테이블 데이터를 유저 데이터에서 순서대로 오브젝트를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id 값, age 값, eye 컬러를 테이블 데이터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테이블 로우를 닫아서 순회를 전부 다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보여질까요? 이런 형태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에 조회가 되게 하면 데이터가 보이는 거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쓰는 것보다 변수에 좀 저장을 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네임을 눌렀을 때 이름 순으로 정렬되게, 젠더를 눌렀을 때 젠더 순으로 정렬되게, 이메일 눌렀을 때 이메일 순으로 정렬되게,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얘네를 다 변수 처리하는 게 좋아요. 저희 과정에서는 약간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좀 쉽고 간단하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